청소년과 의사소통 이렇게 하세요. 2. 학습 목표 1. 청소년과의 소통법을 이해한다. 2. 청소년을 대할 때 피해야 할 4가지를 이해한다. 3. 청소년과 대화법 중 아이메시지 활용법을 이해한다. 학습 내용 1. 청소년을 대할 때 피해야 할 4가지 2. 청소년을 대하는 행동 지침 3. 청소년과 대화법 아이메시지. 이번 차시에도 청소년과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을 대할 때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1. 네, 지금부터 청소년들한테는 반드시 피해야 될 4가지 행동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아마 이 강의를 보고 계실 텐데요. 제가 부모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선생님들한테도 얘기하고 해서 이렇게 헷갈릴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게 부모한테 하는 얘기인지 선생님한테 하는 얘기인지. 근데 저도 소아정신과 의사로서 이제 살다 보면 제 아이들한테 제대로 못 해주면서 바깥에 나가서 환자한테 아무리 잘해도 제 자존심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집에서 내가 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고 있다는 그런 이제 의식이 있으면 훨씬 밖에 나가서도 직업적으로 더 잘하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에서 청소년의 아이들을 키우거나 아니면 키우게 될 예정이신 분들 아니면 이제 선생님으로서의 어떤 역할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도 이런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알면 어디든지 적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부모로서 선생님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들을 추려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피해야 될 4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갑작스러운 문제 제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반복되는 잔소리이고요. 세 번째는 설교를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말다툼이나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4가지 것을 반드시 피해야 되느냐? 친한 게 제일 중요하다고. 친하지 않으면 영향을 미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친한 것을 유지하려면 이 4가지를 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이 4가지를 자꾸만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시면 내가 얼마나 그게 싫은지 아실 수 있을 건데요. 이러한 4가지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 해결의 근본 동력인 관계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피해야 되고요. 또한 이런 것들을 하면은 아이들의 문제 행동이 청개구리처럼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의 문제 행동이 많아지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고 문제를 더 일으키는 요소가 되고요. 그래서 잘하지 못한다면 망치지라도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4가지를 피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갑작스러운 문제 제기를 보겠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문제 제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애가 이제 일요일 밤을 마치면서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막 웃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옆에서 같이 보고 있다가 머릿속에서 아이의 수학에 대한 걱정이 이제 팍 듭니다. 그래서 야, 너 수학 과외 선생님이 요즘 너 태도가 나빠졌다 하던데? 얘는 지금 개그 콘서트 보면서 열심히 이제 즐거워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누구나 갑작스러운 문제 제기는 즐겁지 않습니다. 당연히 기분이 나쁘고요. 방어적이다 못해 상대방에 대해서 화가 나고 공격적인 감정까지 생깁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러면 얘 만나는 시간도 얼마 되지 않고 얼굴 볼 시간도 없는데 문제 제기를 언제 해야 되냐. 애는 계속 TV를 보고 있고 나한테 눈도 안 마주치고 내한테 이제 얘기할 시간도 안 준다면 나는 언제 얘한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이 생기실 겁니다. 네, 갑작스러운 문제 제기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을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정훈아, 수학 선생님이 학습 태도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 언제 얘기하면 좋을까?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눈치를 채겠죠. 뭔가 안 좋은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걸, 그죠? 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니까 갑작스럽진 않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이제 예를 들어서 은서야, 컴퓨터 하는 시간에 대해서 엄마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우리 주말에 같이 어디 빙수 맛있는 데 가서 우리 먹으면서 얘기할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리 이제 준비를 하게 하고 나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피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반복적인 잔소리입니다. 이 잔소리를 하게 되는 심리학에 깔린 이제 그런 배경은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남은 없다. 계속 얘기하면 뭔가 발전이 있을 것이다. 티끌 모아서 태산이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요. 내가 저한테 잔소리를 안 하면 부모 노릇을 안 하는 것처럼 느끼는
뭔가 죄책감을 느끼는 부모님들이 많고 선생님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복적인 잔소리는요, 확실하고 분명하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건 이미 학문적으로 밝혀진 겁니다. 특히 청소년들한테는. 근데 모든 부모는 이걸 다 알면서도 왜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될까? 첫 번째 이유는요, 다른 방법을 몰라서입니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르니까 이제 할 수 있는 자기가 아는 방법을 계속 반복하는 거고요. 근데 두 번째는요, 이 잔소리라는 것은 좌절감을 느끼는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판단력을 잃게 되고, 그 판단력을 잃은 내가 자꾸만 자기의 좌절을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잔소리를 피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 스탑을 하고 마음속으로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일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해야 되고요,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참아야 됩니다. 하까마까 망설일 때는 말을 안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되고, 청소년기에는 훨씬 더 그게 황금 법칙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자리에서 말하지 말고 한꺼번에 모아서 이야기할 시간을 따로 약속을 해서 하는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급작스럽게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모아서 마음의 준비를 한 다음에 하는 게 낫고, 그렇게 따지면 뭐 가족 회의라든지 이거를 뭐 반상회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게 좋죠. 세 번째는 이렇게 딴지를 못 걸게 명분이 확실한 규칙과 결과로서 승분을 거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잔소리를 피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근데 특히나 잔소리를 피해야 될 주제는요, 아이가 어른 기성세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것들을 시도를 막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잔소리를 퍼부으면 아이로서는 굉장히 좌절하게 되겠죠. 그래서 너 머리 스타일이 왜 그러냐? 너 저 옷은 왜 그러냐? 너 왜 저런 시끄러운 음악을 음악이라고 듣냐? 너는 뭐 밥을 그렇게 새고 앉았냐? 그런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정리가 안 되는 방 도대체 나는 못 봐주겠다. 하루에 문자나 전화는 몇 통화나 하냐? 같이 외식 가자고 했는데 왜 안 가냐? 그다음에 자잘한 거 약속해놓은 거 왜 있느냐? 그다음에 간헐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나는 그것도 못 참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잔소리를 피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존재하지 말라는 거와 똑같습니다. 청소년들한테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 저 꼬락서니를 그냥 두고 있어야 됩니까? 저 방 엉망진창을 해놓은 거 저러다가 나중에 도대체 뭐 애나 제대로 키우고 뭐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요. 근데 이게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 한다고 저희도 다 그렇게 자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른이 돼서 지금 기억을 못 해서 그렇지.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계속 다투다 보면 중요한 본질을 놓칠 수 있고요. 그 아이한테 그것은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또 제 자식이고 학생인데 안 두고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커갈수록 기입하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이유가 반드시 필요하고, 아이들한테 그것을 잔소리로 하기 전에는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말라는 것이지 개입을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전화를 하지 마라 보다는 전화비는 얼마까지 허용한다. 이렇게 전화비로 통제하는 게 낫고, 외식을 따라가지 않는 아이라면 그러면은 그 대안으로 네가 뭐 포기를 할 것이 뭐가 있는지, 아니면은 뭐 가족을 위해서 네가 어떤 시간을 내고 싶은지를, 아니면은 외식을 가서 정말로 너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나가고 싶다면 어떤 음식을 선택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애하고 상의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대안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설교입니다. 설교는요, 환상 속에 그대가 있다라는 우리가 명제 밑에서 이제 또 하게 되는데요. 내가 아주 멋지게 설교를 하면 아이가 아이고 어머님,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런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다니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를 기대하시나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내가 설교를 하고 나면 나중에라도 우리 부모님 말이 옳았어. 그때 그 생각을 왜 따르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할까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설교를 하는데요. 사실은 지금 아이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내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나를 위해서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선생님의 레파토리예요. 아빠의 레파토리예요. 좀 있으면 아빠 어릴 때 고생하면서 공부하신 얘기 하겠죠. 나는 장난감 하나도 못 샀는데 니는 장난감 아빠 덕분에 많이 사잖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조금 달라지만 맨날 똑같은 소리를 반복하고 계세요. 이제 애들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부모님의 설교는 옳고 사실이고 논리적이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짜증만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설교가 계속 반복되면요, 애들은 그 순간에 몸은 유체 이탈을 해서 딴 세계에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설교가 아닌 충고를 해야 되고요. 똑같은 얘기하는 여러 번 반복하는 거는 자기 스스로 물어보고 스탑하셔야 되고요.
내가 말을 꺼내려고 하면 아이의 얼굴에 이제 표정을 봐야 되고 아이의 즉각적인 변화를 갈망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런 이제 설교가 아닌 충고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스스로 몇 번이나 같은 이야기를 했는지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때 아이가 보이는 반응을 살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그 동기 집에 놀러 갔었는데요.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아빠가 무슨 얘기를 하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런 이제 제스처를 통해서 제가 설교라고 느끼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또한 아이가 즉각적인 변화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 차시에도 청소년과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을 대할 때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2. 네, 청소년기가 된 아이들을 키우는데 가장 효과적인 조언의 1위는요. 절대 말로 싸우지 마라. 말다툼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말다툼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다툼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부모님들 애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선생님이 니한테 말다툼 하지 말란다. 나 이제 니한테 말 안 한다. 그냥 알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싸움은요, 훨씬 더 많은 대립을 만들고요. 아이는 자기의 논리를 막 비약하고 주장을 더 많이 해서 부모를 이겨보려고 하고 궁극적으로 아이의 목표는 이기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시작되면 아이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싸움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그리고 싸움에 드는 에너지 때문에 오히려 발전은 더 더딥니다. 그래서요, 말싸움을 피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건요, 마지막 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참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나 부모가 마지막에 하는 말을 아이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아이는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정도는 참아줘야지 애가 부모를, 아유, 우리 부모 그래도 조금 괜찮은 사람이네. 우리 선생님 그래도 조금 괜찮은 어른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하나의 표로 얘기하자면 싸울 것 같은 당신, 떠나라. 그래서 저는 그걸 휴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화가 난다고 느낀다면 하고 싶은 말을 간단하게 말하고는 그 자리를 떠야 됩니다. 공격하려는 의도의 말을 쓰면 안 되고요.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면 상대방이 공격받는지를 압니다. 상처받는지를. 그래서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따로 이야기할 시간을 잡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명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내가 아이한테 이제 싸우면서 한 말을 녹음해서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들려줄 자신이 있으면 그 말을 해도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막 속을 긁는 아이들한테 퍼붓고 나면요, 그것이 우리한테 대해서 굉장히 죄책감이나 스스로에 대한 자존심을 떨어뜨리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말을 삼가하는 게 낫고요. 말싸움을 이제 피해야 되는데 대화 실전편을 보면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처음에 청소년기 아이들한테 제일 좋은 거는 일단은 공감해 주는 겁니다. 공감 먼저 하고 내 할 말 뒤에 하고, 여기 가장 좋은데요. 감정을 읽어주는 게 이런 거죠. 아이고, 너도 오죽하면 그랬겠노. 나도 너가 속상해서 그런 거 안다. 읽어주고, 하지만 그러면 내 체맥이 깎이니까 너만 욕먹게 되지 않느냐. 이게 자연스러운 결과를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반복을 하자면 반드시 피해야 될 4가지는: 첫 번째, 뜬금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갑작스러운 문제제기. 두 번째, 잔소리를 계속 녹음기처럼, 고장난 녹음기처럼 되풀이하는 거. 세 번째, 설교하는 거. 영어에도 있죠. lecturing이라 하거든요. 설교는 피해야 되고, 네 번째는 부정적인 상호작용, 즉 말다툼은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동적인 지침으로 따지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입 다물고 가만히 계시는 게 낫고요. 중요한 문제라면 약속을 따로 잡아서 마음의 준비를 시키고 하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뭐 엄마랑 뭐에 대해서, 선생님이 뭐에 대해서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다 하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얘기가 논쟁이 된다면 일단은 그 자리를 뜨고 휴전을 하시는 게 낫고, 말다툼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너무 흥분이 되고 나도 너무 흥분이 돼서 더 이상 논의가 되지 않는다면, 아이고, 얘기가 좀 엉망이 됐네. 우리 좀 생각해보고 좀 이따가 다시 하자. 오늘 밤에 다시 하자. 다음에 다시 하자 하고 논쟁을 중단하시는 게 낫고요. 아마 부모님들은 너무 아이들도 바쁘고 나도 바빠서 부모로서 역할은 해야 될 것 같고, 보는 시간은 짧으니까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내가 이거를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짧은 시간일수록 그 얘기를 하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몰아놨다가 맛있는 거 먹거나 다른 활동을 하면서 하시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아이들한테 말다툼하거나 갑작스럽게 이제 얘기를 하거나 하는 거 대신에 너는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엄마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 둘이서 서로 같은 주장만 하니까 이게 자꾸 얘기하면 싸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너가 그렇게 얘기하면 엄마도 상처받거든. 이런 얘기는 괜찮습니다. 상처받으니까 우리 조금 있다가 같이 의논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의논할까? 이럴 때도 아이한테 어느 정도의 결정권을 주는 게 좋거든요. 내가 팥빙수를 좋아한다. 우리 팥빙수 먹으러 가서 얘기하자. 애는 또 이렇게 침해받는다고 느끼죠. 그러니까 엄마는 팥빙수가 좋은데 너는 뭘 먹었으면 좋겠니? 너는 언제 했으면 좋겠니? 이렇게 아이들한테 결정 권한을 좀 주고 그런 권한을 주면서 그런 방식으로 취하면 아이는 자기가 존중받는다고 느끼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참 그 남자 아이들을 대할 때 이렇게 아버지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요. 이 사춘기가 되면 남자애들은 더 입을 다물거든요. 그래서 사춘기 아들과 아버지의 그 서먹서먹함, 그건 참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런 아들일수록 뭔가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꼭 말을 해서 의논을 하기보다는 뭐 어디를 걷는다든지 말없이 뭘 먹는다든지 목욕탕이가 아무 말 없이 뭐 같이 있더라도 뭔가 어떤 활동을 같이 하는 게 좋은데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지. 내가 아이를 보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10분 보는데 내가 그동안 아이를 가르쳐야 된다고 8분을 이렇게 잔소리를 하면 애가 느끼기에는 아버지의 보는 시간의 80%를 아버지하고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버지 이꼴 안 좋은 사람, 아버지 이꼴 별로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이렇게 되는 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을 만나면 만날수록 오히려 아이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시간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맨 마지막에 1분을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뭐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쓰는데 이렇게 쓰더라도 전체적인 시간 자체는 오히려 좋은 기억, 관계를 유지하는, 관계를 계속 좋게 만드는 그런 활동을 쓰시는 게 훨씬 낫고요. 그래야지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내가 부모로서 아니면 선생님으로서 그 아이의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제일 좋기로는 아이가 나한테 도움을 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이제 그렇게 못 기다리겠으면 시간을 잡아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번 차시에도 청소년과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과 대화법, 아이메시지. 네, 그러면 청소년기의 아이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해야지 나의 의미가 전달이 될까? 아이메시지, 나 메시지를 사용해서 이야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이들한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갈등 관계에 있는 누구든지 아니면 부부 관계에도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너 메시지, 유 메시지는요 이런 식이죠. 너 그만해, 너 그만해라, 너 다시는 그러지 마라. 유가 주어, 너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너 그 행동을 그만두지 않으면 혼날 줄 알아. 이렇게 하는 게 어떠니? 버릇없는 자식 같으니, 애기처럼 굴지 마. 너 관심 끌려고 그러는 거니? 말 좀 들으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너를 주어로 너가 행동이 바뀌기를 기대하면서 하는 말들이 you 메시지, 너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I 메시지는 내 자신도 바꿀 수 없는데 상대방을 바꾸는 건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너가 아니라 나가 주어, I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피곤해서 놀고 싶지가 않아. 주어가 생략될 수는 있습니다. 나라는 게 피곤해서 놀고 싶지가 않아. 너를 데리러 갔을 때 너가 거기 없으면 나는 힘이 빠진다. 거기를 깨끗하게 청소해 놨는데 금방 어질러 놓으니까 정말 기운이 쏙 빠지네. 너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죠. 내가 그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부모가 아니면 선생님이 피곤한데 이것을 귀찮게 좀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유 메시지죠. 그러면은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나는 귀찮게 하는 나쁜 아이구나. 부정적인 의미가 확 전달이 되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나 부모가 피곤할 때, 내가 지금 좀 피곤하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아이가 느끼기에는, 엄마가 피곤하구나. 결과적으로 내가 엄마를 귀찮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왜 아이 메시지, 나 메시지를 사용해야 하나?
이것은 부모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을 분명히 전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You 메시지를 사용하면 그 전에 내가 느끼는 감정은 상상을 하게 되고 유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어떤 결론을 상대방한테 이렇게 주기보다는 내가 느낀 거를 그냥 보임으로써 아이가 거기에 상응하는 행동이나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no 메시지는 부모가 아이를 평가하고 아이에게 문제의 책임을 지우고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만드는 의사소통 방법이 됩니다. 부모가 전달한 것은 평가가 아닌 나의 느낌이 되고요. 그래서 부모의 생각을 정확히 알면 아이도 행동을 바꾸기가 쉽고 훨씬 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나 메시지의 구성 요소는요,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을 설명하고 평가나 판단이 아닌 행동만을 설명하고 부모의 감정을 그대로 내보이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화났단 말이야! 이렇게 소리 지르는 뜻이 아니고요. 내가 화났다는 그 얘기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부모가 더 솔직하게 말을 하되 그것을 행동화하는 것은 안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이의 행동이 부모한테 미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너가 그렇게 울면 엄마는 좌절감이 느껴진다. 너가 그렇게 돌아서서 가버리면 선생님은 화가 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때는요, 나 메시지를 가장한 너 메시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죠. 나는 분명히 내가 주어로 시작이 됐죠. 너가 게으름뱅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나하고 생각해를 빼버리면 넌 게으름뱅이야 라는 이제 유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을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감정을 강조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사고라도 생기지 않았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것은 아이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을 안 지켜서 너한테 정말 실망이야. 이것은 부정적인 감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아이고 다행이다. 사고가 났는지 걱정했는데 사고가 난 게 아니라서 다행이다. 걱정했다.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시켜서 얘기하시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솔직한 감정을 전하고 화내기 전에 부모의 감정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아이 메시지를 쓰려면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잘 아는 그런 능력도 키워질 수 있습니다. 자, 얘기를 하나 더 해볼까요? 사례로 10시 전에 들어오겠다고 문자 메시지, 전화통화로 분명히 약속했는데 12시가 다 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화가 벌어지겠죠? 뭐가 잘못된 것인지 한번 볼까요? 나 너 때문에 잠을 못 잤어, 아직까지. 지금 12시다. 정말 기분이 엉망이다. 그러면 아이가 이제 쭈물쭈물거리면서 얘기하죠. 먼저 주무시지 그랬어요? 어떻게 잠이 오니? 너한테 화가 났고 사고라도 생길까 봐 걱정이 되고 약속을 어기다니 정말 실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이것은 사실은 아이하고 부모 사이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부부 사이에도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지죠.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이런 이제 대화가 지속되게 되죠. 이런 나 메시지가 효과가 없을 때는요, 다시 한번 메시지를 보내는 게 좋습니다. 그때는 감정을 강하게 담고 확고하게 말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들, 학생, 내가 지금 내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야.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한테는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 내가 내 말을 무시하면 난 굉장히 서운하다. 속상한 마음을 얘기하는데 내가 그렇게 무시하면 그건 너무한 거야. 이렇게 다 무시당한다는 얘기를 확실하게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나처럼 나 메시지로 말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서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듯이 일단은 아이한테 얘기할 시간을 충분히 주셔야 되고 한 5분 정도는 최소한 듣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아이가 유 메시지를 하지 않고 아이 메시지를 하기 시작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발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환을 통해서 상호 이해가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 메시지를 하는 방법은 자꾸 연습을 하는 겁니다. 부부 간에나 이렇게 어른들 사이에서 먼저 연습을 해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부부 간에 제일 흔한 말이 그거죠. 당신이 나를 무시했잖아. 화가 나죠. 당신이 나를 무시했잖아. 그게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내 눈을 마주치지 않고 딴 데를 쳐다보거나 그렇게 가버리면 나는 무시당했다고 느껴진다. 이게 정답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다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은 무시하지 않았는데 내가 무시한다고 느꼈는데 당신이 나를 무시했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느끼냐면 아유, 나는 나쁜 놈이 된 거야. 난 나쁜 사람 아닌데? 난 나쁜 사람 아니고 나쁘게 행동할 의도가 없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나쁘게 생각한다고 이제 느끼니까 더 화가 나고 더 반발하고 자기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딱 잡아떼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나를 무시했잖아 이렇게 이유 메시지를 하시지 말고 당신이 그런 행동을 하면 나는 무시당했다고 느낀다. 나는 그럴 때 이렇게 느껴진다.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고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기의 뇌는 부정적인 말에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반응을 하고 그때의 말 내용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저 사람이 화났다 이것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화나면서 얘기한 얘기는 전혀 아이의 마음에 와닿지 않고 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내지 마시고 부정적인 단어는 줄이시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중립적인 어조로 얘기하는 게 중요하고 I 메시지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차시에는 청소년의 자살 원인과 예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